안녕하세요, 채우미들 채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방치해둔 컨텐츠가 하나 있었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가져와서 면목이 없지만 진짜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바로 체크리스트 컨텐츠인데요. 구매하기 전에 저만의 기준으로 굉장히 깐깐하게 제품을 따져보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에서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제가 좀 특별하게 엄선한 아이템들만 가져온다는 점. 그래서 오늘의 체크리스트는 제가 직접 구매해서 너무 잘 쓰고 있는 명품 주얼리 입문템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사실 명품 주얼리들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구매하기 전에 많은 고민들을 하실 텐데 제가 이 제품들을 구매할 때 고려했던 체크리스트는 딱 3가지였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 브랜드의 좀 시그니처한 아이템, 제가 오래 착용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 아이템을 원했고, 두 번째로는 딱 데일리한 아이템으로 적합할 것, 뭐 옷이나 아니면 무드에 너무 크게 타지 않는 제품을 원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얼리에 막 다이아가 박혀서 가격 자체가 확 높아진다거나 입문템으로 좀 부담스러운 가격들은 웬만하면 배제를 했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들 중에서 제가 가장 첫 번째로 구매한 제품은 불가리였습니다. 제가 언박싱의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다시 이렇게 포장 박스에 담아왔거든요. 먼저 이렇게 고급스러운 박스에 들어있고, 상자를 열어주면 이렇게 비제로원 미니 로즈골드 모델인데요. 그래서 착용해서 보여드리면 딱 이런 디자인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트위드 자켓에 같이 착용해주면 좀 우아한 무드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느낌이고, 사실 이 펜던트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서 나름 캐주얼한 옷에도 꽤 잘 붙는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비제로원 미니 하면은 컬러를 좀 고민하실 것 같아요. 로즈 골드, 옐로우 골드, 화이트 골드 중에 저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이 목걸이가 주는 약간 우아함? 그러면서도 좀 적당히 무게감이 있는 이 로즈골드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착용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먼저 장점은 가격대 자체가 사실 막 다른 명품 주얼리 라인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다. 딱 입문 주얼리로 적합한 가격. 두 번째로는 사실 오래 착용해도 이 목걸이가 막 질린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목걸이를 꼈다 뺐다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쉽거든요. 딱 그 고리에 거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사이 줄에 툭 걸어주면 돼서 탈착을 하기 쉬운 목걸이라고 느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제로원 미니가 사실 막 펜던트 자체에 컬러감이 굉장히 세게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스타일을 타진 않거든요. 적당한 캐주얼 룩에는 굉장히 잘 받는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비제로원 미니의 단점이다라고 느꼈던 부분도 확실하게 있었던 게, 일단 첫 번째로 사실 비제로원 하면은 주르륵 내려오는 링크라고 하나요? 이 부분이 딱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자꾸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막 꼬여 있는 거예요. 비제로원 미니를 착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한번 여기를 이렇게 매무새를 만져주고 사진을 찍는 게 좀 습관이 됐을 정도로 이게 좀 쉽게 줄꼬임이 있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은 불가리 브랜드여도 디바스 드림이라는 목걸이는 진짜 그 체인 반짝임이 엄청 영롱하거든요. 근데 비제로원 미니는 사실상 체인의 반짝임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 펜던트랑 이 부분이 반짝거리는 거를 좀 더 돋보이게 해주려고 반짝임을 잃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로즈골드 컬러에 있어서 꽤나 이게 이 컬러를 잘 고른 게 맞나라는 후회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불가리의 로즈골드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핑크기가 강하지 않거든요. 되게 고급스럽게 예쁘게 나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피부톤을 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옷 같은 컬러도 약간 로즈골드랑 언밸런스하게 느껴지는 그런 컬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컬러에 있어서 제약 별로 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옐로우 골드나 나는 캐주얼한 옷들을 훨씬 더 비교적 많이 입는다 하시는 분들은 매장에서 꼭 화이트 골드도 착용해보세요. 화이트 골드도 꽤나 이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고민 끝에 구매한 첫 명품 주얼리기도 하고 이걸 샀을 때 막 후회했다, 다시 되팔고 싶었다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브랜드는 주얼리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브랜드죠. 사실 까르띠에는 이 시그니처 레드 박스가 진짜 좀 사람을 설레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살짝 눌러주면 제가 구매한 까르띠에 다무르 목걸이입니다. 제가 이 제품은 일본에서 구매를 해왔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대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진짜 잘 산 템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까르띠에 다무르는 제가 영상에서 너무 자주 착용했잖아요. 진짜 마음에 들게 잘 쓰고 있는데, 일단 컬러는 3가지. 옐로우 골드, 로즈 골드, 제가 구매한 화이트 골드. 생각보다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컬러. 로즈 골드도 너무 예쁘고 옐로우 골드도 예쁘고 화이트 골드도 예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단 이 다무르가 다이아가 이렇게 작게나마 콕 박혀있는 목걸이잖아요. 컬러 고민을 하긴 했지만 사실 쉽게 화이트 골드로 골랐거든요. 왜냐면 다무르를 자세히 보시면은 다이아를 감싸고 약간 이렇게 링이 딱 둘러져 있는데, 요게 화이트 골드랑 같이 반짝반짝해야지 다이아가 조금이라도 좀 더 존재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로즈 골드나 옐로우 골드도 반짝거림 자체는 너무 영롱하지만 제 기준 화이트 골드랑 다이아의 조합이 가장 베스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화이트 골드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크기. X, 스몰, 라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물론 나는 예산이 너무 많아.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존재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 없이 라지를 추천드리고 싶지만, 사실 다무르 라지의 가격을 생각하면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이 너무 많아져요. 이 다무르 목걸이가 입문템으로 좀 유명한 이유는 가격이 무시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가격의 메리트는 딱 스몰 사이즈에 있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처음 매장에서 착용해보시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 회사를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약간 중요한 석상에 나갈 때 너무 막 이렇게 주얼리가 돋보이진 않았으면 좋겠다, 좀 은은하게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이 다무르가 정말 좀 최적의 선택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구매한 목걸이 중에서 가장 자주 손이 가는 제품이 이 다무르이기도 해요. 또 하나의 장점이 이 펜던트도 반짝이지만 다무르는 체인의 반짝임이 남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영롱하게 반짝이는 이 체인 때문에 다무르를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냥 가만히 있을 때보다도 막 조명을 받았을 때 반짝거리는 게 최고예요. 제가 이렇게 극찬을 하지만 다무르 목걸이에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디자인 자체가 흔하다면 굉장히 흔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당장 29cm만 들어가도 그냥 중앙에 작게 이렇게 큐빅이 달린 목걸이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다무르는 알아보는 사람들만 좀 알아본다라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펜던트가 되게 작고 소중하잖아요. 딱 이 다이아가 이렇게 앞에 와야지만 영롱하거든요. 근데 펜던트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좀 더 작아 보이고 빛을 못 받아요. 근데 이렇게 뒤집히는 현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 줄 길이를 짧게 착용했을 때 훨씬 더 여기 쇄골 라인에서 이렇게 휙휙 뒤집히는 느낌이 있고, 기본적으로 다무르 목걸이는 길이 조절을 2단으로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긴 쪽에 착용을 하는 편이고, 이 까르띠에 같은 경우는 체인 길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줄 길이를 연장해서 착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점이 또 하나 생각났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이아를 앞으로 착용하면은 이 상태지만 이 펜던트를 뒤로 가게 이렇게 착용을 해주면은 이 까르띠에 시그니처 이 로고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오거든요. 이 로고 펜던트의 크기가 마냥 작지만은 않아서 사실 이렇게 착용을 해줘도 눈에 충분히 딱 띄기도 해요. 그리고 다음 브랜드도 사실 명품 주얼리에 빼놓고 말하면 굉장히 섭섭한 브랜드입니다. 반클리프 앤 아펠이고요. 이렇게 하얀색 주얼리 박스를 열어주면은 이 부드러운 스웨이드 촉감의 올리브 케이스도 저희를 설레게 하죠. 제가 구매한 반클리프는 아람브라 라인의 빈티지 사이즈 오닉스 원석으로 구매해서 갖고 있어요. 제가 반클리프 목걸이 구매할 때 진짜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첫 번째로는 가격이 막 다이아가 박혀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400만 원 정도의 목걸이를 구매하는 게 부담이 안 됐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체인과 원석의 컬러감들이 많아서 진짜 어떤 조합이 최적의 조합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이런 가격대 있는 명품 주얼리들은 많이 하고 다니면 다닐수록 뽕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목걸이를 내가 착용할 때 어떤 룩으로 코디를 할 것 같은지를 끊임없이 연상해서
고르셔야 돼요. 제가 최종적으로 추렸을 때 3가지 중에 고민을 했거든요. 첫 번째로는 옐로우 골드 컬러 체인의 요 오닉스, 그리고 두 번째가 로즈 골드 컬러 체인의 그레이 펜던트, 마지막으로 옐로우 골드 체인의 그냥 마더 오브 펄, 그 하얀 색깔 자개 펜던트, 이렇게 3가지 중에 고민을 했는데 제가 그레이 펜던트의 그 로즈 골드 컬러 체인도 사실 착용을 해봤었어요. 고민이 많았던 게 제가 이 불가리 로즈 골드 체인을 갖고 있잖아요. 옐로우 골드 체인이 아닌 약간의 그런 붉은기가 도는 체인에 대해서 단점도 뭔지 알겠는 거예요. 일단 로즈 골드 컬러 체인은 제외를 시켰고, 그럼 이제 2가지 선택지가 남잖아요. 좀 밝은 컬러의 펜던트냐 아니면 딱 포인트 줄 수 있는 오닉스 컬러냐 고민이 있었는데, 오닉스를 고른 이유는 오닉스 원석이 관리하기 진짜 쉬운 원석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목걸이를 착용하면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도 사실 컨디션 보시면은 아직도 그냥 새 제품 컨디션이에요. 너무너무 멀쩡하거든요. 이렇게 반짝반짝, 광도 안 잃었고요. 두 번째로 오닉스를 고른 이유가 저만 느낀 게 아닐 것 같은 게, 마더 오브 펄 펜던트는 이 반클리프 특유의 동글동글한 이 부분이 밝은 그 자개 펜던트 주변에 이렇게 쪼르륵 있다 보니까 꽃잎이 살짝 이렇게 둥글둥글한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근데 오닉스 같은 경우는 컬러가 완전 그냥 새카맣잖아요. 그래서 이 원석 주변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디테일이 살아있어도 이 컬러 때문에 굉장히 선명하고 또렷한 이 클로버 디테일이 살아나는 점도 제가 구매를 할 때 있어서도 꽤나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정말 자주 착용하는 스타일 자체가 완전 캐주얼하고 좀 트렌디한 스타일을 자주 입는데, 오닉스가 이렇게 블랙 펜던트라서 그런지 약간 힙하고 트렌디한 스타일에 충분히 잘 붙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 오닉스 컬러를 골랐고, 사실 구매하고 나서 다른 컬러 살까 이렇게 후회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장점을 말씀드리면, 사실 앞에 소개해드린 제품들보다도 눈에 딱 띄는 컬러감이기도 해서 확실히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명품 주얼리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다무르 목걸이처럼 진짜 이 체인의 반짝임이 너무 영롱해요. 그리고 제가 앞에 칭찬도 진짜 한가득 했지만 사실 단점? 약간 아쉬운 점들도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일단 백화점에 갔을 때 이 반클리프 오닉스 요 목걸이 하신 분들이 최소 한 분은 본다 라는 느낌? 뭔가 비즈로운 미니 이런 거는 멀리서 보면 그냥 골드 같은 느낌이라서 막 저게 너무 눈에 띈다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근데 반클리프 오닉스는 사실 조금 멀리서 봐도 너무 반클리프 오닉스야 이런 느낌이 있어서 유난히 같은 제품을 착용했을 때 눈에 좀 더 잘 들어오는 느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목걸이가 뭔가 막 다이아가 박힌 건 아니지만 존재감이 좀 있는 스타일이잖아요. 저는 코디보다 장소, 참석하는 그 장소가 좀 더 이렇게 많이 고려가 됐었어요. 이 목걸이를 착용할 때 있어서. 특히나 새로운 분들하고 이렇게 마주치는 그런 자리에서는 보통 이렇게 제가 먼저 딱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목걸이에 자기 주장이 좀 센 편이라서 그 시선이 약간 분산되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달까요? 그래서 이 목걸이를 딱 착용할 때 오늘 룩이 어떻지도 물론 고려하긴 하지만 오늘 어디 가지? 오늘 어떤 자리지를 생각했을 때 이 목걸이보다는 다른 목걸이를 선택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그리고 앞에 소개해드린 다무르 목걸이처럼 이 반클리프 빈티지도 2단으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길게 착용을 한 건데 반클리프도 줄 길이 연장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소재가 도톰한 좀 니트 위에 이렇게 착용을 할 때는 약간 체인 길이가 길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목걸이 제가 착용할 때도 줄 길이 연장하실 거냐라는 질문이 꽤 많이 달렸었는데 저는 딱 이렇게 끝에 거는 이 길이가 가장 저한테는 좀 잘 어울린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업로드한 한 10개 영상이 있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한 7개, 8개 영상에서는 이 제품을 착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바로 샤넬에서 구매한 코코크러쉬입니다. 사실 코코크러쉬는 제가 단독 영상도 아예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그 뒤로 좀 꾸준하게 착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 위주로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코코크러쉬 케이스는 사실 윗부분에도 그렇고 샤넬 마크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케이스를 열어주면 이 제품은 화이트 골드 스몰 사이즈 제품이고, 또 다른 박스를 열어주면은 미니 사이즈 베이지 골드 컬러랑 화이트 골드 컬러
이렇게 총 3가지의 코코 크러쉬가 있어요. 사실 이 코코 크러쉬 스몰 사이즈가 가격대가 꽤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딱 코코 크러쉬 시그니처 컬러, 그리고 착용을 했을 때 좀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으로 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베이지 골드를 더 추천드리고 싶고, 제가 화이트 골드 컬러를 고른 이유는 저의 평소 스타일이 진짜 좀 편한 꾸안꾸템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화이트 골드, 굳이 따지면 좀 실버 느낌 나는 이런 주얼리랑 훨씬 더 잘 붙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스몰 사이즈는 화이트 골드 컬러로 골랐고, 대신 미니 사이즈는 베이지 골드 하나, 화이트 골드 하나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죠. 사실 구매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렇게 2단으로 자주 착용을 했는데, 요즘은 이걸 이렇게 1단씩 나눠서 뭔가 이런 식으로 낀다거나 미니를 아래로 착용해주고 스몰을 위로 착용해서 이렇게도 자주 껴주고 있어요. 일단 샤넬 코코 크러쉬의 장점, 진짜 정말 큰 장점인데요. 약간 올타임으로 끼기 너무 좋은 그런 심플한 디자인이라서 진짜 어떤 반지를 같이 착용해주기에도 다 잘 어울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반지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어서 그런지 이 반지가 지겹거나 막 질리지가 않아요. 초반처럼 이 반지를 낄 때 막 너무 기분이 좋고 설레고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이 만족감에 있어서는 진짜 착용할 때마다 아 진짜 그냥 봐도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히 샤넬은 샤넬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이 반지도 단점이 물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로 물론 브랜드가 샤넬이긴 하지만 이 반지 디자인에 비해서 가격이 높아도 조금 과하게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고요. 두 번째로는 기스가 매우 잘 납니다. 특히 스몰 사이즈는 이 부분이 좀 넓어서 그런지 기스의 티가 꽤나 잘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명품 주얼리를 샀는데 가격도 비싼데 막 기스 나는 거 싫다, 막 이런 거 막 빼면서도 한 번씩 이렇게 기스 난 거 본다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코코 크러쉬 끼면 약간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 한 100만 원 단위의 좀 하이엔드 명품 주얼리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왠지 이 제품 소개 안 드리긴 약간 아쉬워서 가져왔는데 바로 크로마츠입니다. 사실 크로마츠도 제가 구매한 이 포에버링만 좀 입문템이지 다른 제품들은 가격대가 꽤나 높잖아요. 그리고 크로마츠의 유행이 다시 돌아왔죠, 여러분? 진짜 되게 한물 두물간 브랜드 취급한 적도 있는데 다시금 이렇게 핫해진 걸 보니까 역시 명품 브랜드는 명품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제가 크로마츠 이 포에버링도 지금 구매한 지가 진짜 꽤 됐는데 놀랍게도 아직도 착용합니다, 여러분. 한 손에는 샤넬 반지 끼고 다른 손에는 이 크로마츠 포에버링을 낄 정도로 사실 아직도 너무 애정 넘치게 사용하는 제품이라서 오늘 영상에서 이것도 꼭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버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대가 막 화이트 골드처럼 높진 않잖아요. 이 바깥쪽 포에버 문구가 보여지게 착용하면은 크로마츠 무드가 듬뿍 느껴지지만 십자가 쪽을 바깥으로 끼면은 꽤나 데일리한 느낌의 무드가 또 연출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안에 이 문구보다도 이 십자가 부분을 바깥으로 해서 더 자주 착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가져온 체크리스트 컨텐츠인 만큼 진짜 말을 많이 한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중에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채우미들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